여러분, 안녕하세요. 웨든사이트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금 5차 평가 진행 이후에 다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휴지기를 가지시는데, 근데 또 6차 평가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다들 7, 8월만 되어봐라. 이때 진행한다 하고, 조금, 휴지기를 조금 더 갖고 계시는데, 지금 휴지기라기보다는 준비기를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은 우리 그동안 오차 평가에서는 좀 맞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차 평가는 길었잖아요. 5개월 동안. 그래서 그동안 진행하려면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을 터득했어요. 앞에서 이제 몰아쳐서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 그래서 그와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방법은 프로젝트형으로 어, 앞에서 확 올려서 뒤에 점수를 끌어가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내신형, 수능 지금까지 했던 게 수능 대비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내신 대비형으로 좀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CI 인증을 진행하겠다라고 아직 말하진 않았지만 7월에 계획 발표가 되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CI 인증이라는 것은 카카오 인증이나 아니면 패스 인증처럼 본인이 인증을 하고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보호자가 해주기 사실 조금 어렵고 예전처럼 쉽게 응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표본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대상자만이 우리의 모수였다면 이제는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 퇴원 환자 전체가 우리 모수가 되고 그에 대한 표본을 추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시형으로 좀 잘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럼 상시형으로 잘해야 되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 부분 들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인가. 네, 부모 앞에서 좀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동안 좀 있었잖아요. 이제 진짜 방법이 없는 것인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지금도 고민이에요. 근데 결론은요. 이제는 방법이 없고 진짜가 시작됐어요. 상시형으로 가면 결국에는 이 내년형으로 가면 결국에는 물론 프로젝트형처럼 7, 8월이 되면 그런 활동들도 필요하겠지만 평소에 잘해서 내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신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빠지는 항목이 없어야 되죠. 예를 들면 평균점에서 너무 떨어지는 항목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점수가 너무 낮은 그런 부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준비를 하려면 부요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 5가지는 고민하면서 병원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환자 경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VOC 관리입니다. VOC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관리를 대부분은 하실 건데요. 아직 우리는 자체평가 진행도 안 하고 있다 하면 자체평가 진행 기본입니다. 항상 자체평가 결과가 있어야지 VOC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평가 프로그램을 이번에 업그레이드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체평가 결과가 없으면 VOC 관리 아예 하기 힘들고 상시평가에 대비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VOC 관리를 부서마다 선생님들 다 쪼개서 이렇게 드리고 계시죠? 네, 그렇게 드리는 곳도 있고 아마 그 전체 통 결과를 가지고 그냥 게시판에 이렇게 업로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부서별 관리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서별 관리를 위해서는 쪽에서 부서별로 다 나눠주고 부서별 점수를 내고 부서별 매달 점수가 어떻게 상승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컨설팅을 하셔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VOC 관리를 좀 잘하는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데도 있어요. 네, 워낙에 좀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워낙에 또 VOC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규모에 맞는 N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빠르게 좀 처리하기 위해서 부요시는 빠르게 처리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부서에 빨리빨리 주는 이런 병원들도 봤는데요. 그런 병원들이 결국에는 내신 점수를 올리는 것들을 봤어요. 확실하게 봤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사실 이 만족도나 환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결론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답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답 없는 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 없는 얘기에 제가 결론 있다고 계속 단정 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쨌든 매너리즘에도 좀 빠지고, 조금 매너리즘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고민의 끝은 결국 결과였어요. 결과들이, 지금 제가 다니는 병원들의 결과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게 옳은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바뀔 수 있는구나를 보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방법밖에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송구하지만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점수를 진짜 수술을 해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교육했다 해서 굉장히 그냥 마무리 짓는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붐업을 교육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환자 경험 평가에 대해서 뭐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 사람, 우리 병원 전체가 알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다음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붐업까지인 거예요. 환자 경험 평가 기간이구나 그까지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행동의 변화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행동의 변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매뉴얼에 대한 정립이 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매뉴얼 중심으로 해서 행동에 대한 교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병원들을 모니터링을 좀 진행을 하셨는데 이 모니터링의 최대의 단점은 관찰하고 끝인 거예요. 관찰하고 물론 피드백도 주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현장 코칭이라는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들이에요. 현장 코칭은 뭐냐면 모니터링에다가 그 자리에서 어떤 이런 점을 얘기를 해서 코칭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면 선생님 이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코칭이에요. 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고 네,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서 모니터링 보고서처럼 네, 보고서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주는 네, 이런 것들이 현장 코칭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교육했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현장 코칭으로 연결되는 것은 교육에 실제로 결과를 보는 거거든요.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현장 코칭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하는 네 번째, 지금같이 하는 캠페인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캠페인 여러분들 어떤 거 하시나요? 붐업하려고 뭐 여름 되면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또 다 같이 선서식도 하시고 선포식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해본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아침 CS 방송이었어요. 이걸 녹음해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녹음하시면 매일매일 다른 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직원의 목소리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환자 안전도 담고 환자 경험도 담고 환자 중심 뭐 문화 이런 것도 담고 이런 단어를 담으니까 좋은 음악과 함께 이렇게 깔리니까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아침마다 계속 들으면 환자들의 소음, 네, 고민스럽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막상 해본 병원들은 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환자들이요 고객의 소리 모바일로 해서 실시간 올라오는데 환자 중심 병원이 되려고 병원이 상당히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내 눈에도 보여서 너무 좋더라. 네, 그리고 누구누구 원장님이 뭐 예를 들면 교수님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의사 중에서도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나오신다고 너무 좋아해요, 환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환자 경험 리더를 한번 세워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 경험 리더의 대상자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부서에서 연차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연차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서의 점수를 관리하고 환자 경험 관리를 하는
그 자체적인 활동을 하는 이런 걸로 이제 환자 경험 리더를 세웠었는데, 이제는 현장 코칭까지 할 수 있는 리더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더가 진짜 자기 부서의 관리를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제가 한번 해보니까 현장 코칭은 지금 현재 중간 관리자 선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성공이 좀 확실해 보여요. 네, 연차 있는 선생님도 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누군가한테 말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이, 병동의 중간 관리자나, 뭐, 다른 부서의 중간 관리자가 보는 눈이랑, 일반 그 직원들이 보는 눈이 좀 달라요. 근데 중간 관리자는요, 딱 보면 다 알아요. 뭐가 문제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뭐가 문제이고, 그리고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되는지도 이미 답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말 안 했을 뿐이에요. 그걸 말하게 하는 게 현장 코칭이고, 이걸 크로스 체킹해서 진행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요, 환자 경험 관리 상시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부유실 관리를 하는데, 잘하는 병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더 한다라고 얘기했고, 혹시나 우리 병원이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꼭 자체평가를 한번 진행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중심이 그냥 교육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 매뉴얼까지 가서 좀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모니터링을 그동안 하셨다면 현장 코칭을 진행해 보라라는 말씀 드렸고, 네 번째 캠페인은 CS 방송으로 좀 진행하면 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 환자 경험 리더는 중간 관리자 이상으로 해서 현장 코칭을 좀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환자 경험 관리를 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병원에 정착이 되고, 문화화되고, 앞으로 계속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결국은 점수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환자 경험 평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는 병원이 정말 점수를 잘 받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고민한 결과를 좀 말씀드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